네,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PB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기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9,000원이고 네. 비중이 40%요. 69,000원이면은 그래도 9월에 들어가신 건가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아니, 예, 9월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많이 빠지셨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 나왔습니다. 이청원 PB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병은 철회가 됐는데 네. 오히려 그 이슈가 있고 나서 그 뒤에 들어가신 네. 것 같아요, 시청자분은. 뭐 두산 쪽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선 것 같긴 한데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린 거는 네.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요.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두산그룹 내에서의 이러한 합병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는 그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걸 쳐다보고 혹은 바라보고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조금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분분합니다. 3분기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우선은 실적이 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분기까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전부 다 손실입니다. 이게 한 분기에 이제 턴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3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기존의 연초부터 그래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3분기 정도면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거죠.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때부터 시장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소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 산업은 참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또 흐름은 참 전망은 밝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아직은 하지 로봇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그 보핏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고 PNS 미케닉스 하지 로봇과 관련된 것은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SPG나 SPV테크를 기반으로 한 감속기라든지 기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많은 기업들이 국산화 부품 비율이 낮습니다. 중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계속해서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미국이 결국엔 핵심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판매 범위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적이 갑자기 팡 하고 좋아질 일은 없다는 거죠.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 국내에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것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69,000원 위로 우선은 올라오고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7만 원에서 7만 원 5천 원 사이 그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인스코비고요. 네. 매수가는 1,780원에요. 18% 보유 중입니다. 1,700원대시면은 엄청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더 높은 가격에서 계속 추매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긴 해요, 시청자님. 네, 이거 아즈페만가 그거 미국 시장에 네. 뭐 상장 신고서 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좀 여쭤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뭐 통신주가 최근에 잘 가서 이러는 건지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그 이벤트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알트폰에 대한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네. 기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 중에서 매출이 95%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중립을 든 이유는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평단이 1,780원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거기까지 갈 정도면은 매물대를 다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를 뚫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00원대에 보낸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보다 거의 한 60-70%가 올라야 돼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보유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이게 그 오랫동안 들고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6,000원, 7,000원 갈 때 좀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6,000원 하던 게 8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00원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50%가 넘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2,200원대로 보내면 3배 정도가 터진다라는 건데 좀 정말 많은 거래량을 다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만약에 좀 되게 호재도 많고 네. 긍정적이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될 테니 충분히 수급 쏠림이 나오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또 시장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 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번에 만약에 1,500원대에서 기회를 주면 철저하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을 한번 줄여 놓으시고 그 지금 이슈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래 투자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눌렸을 때 그 이벤트를 보시고 오히려 그때 평단을 떨구신 다음에 그때 리벤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안에서 그렇게 좀 잘 아시는 장투 종목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수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좀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좀 큰 종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지수 좀 더 빠지면 지금 야간 선물이 되게 좋지 지금 미니 선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러면은 뭐 야간 선물도 좋지 않을 거고 그게 이제 증시 반응이 되면 요럴 땐 또 지수 ETF 들어가시면 수익이 좀 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으셔가지고 단기 상승 나오면 거기서 이제 손실분을 좀 메우는 그런 전략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 번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좀 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립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뭐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이벤트 때문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뭐 그러면은 거의 6년 가까이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6년째 지금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슈가 뭔가 엎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 신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주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차트 분석이어서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지만 바닥권에서 매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매집봉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터트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바로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박살을 낸 다음에 갈지 그거는 저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이건 또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좀 느낌을 알거든요. 이 종목을 네. 계속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베팅을 하시되 어쨌든 제 생각에는 1,500원 라인 전후로 해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매도가로 1,5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꼭 탈출하시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라파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7972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400원에 비중은 9% 가지고 계세요. 손절과 홀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청원 PB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9% 급락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도 5%대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 절반은 우선은 조금 손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남은 절반은 조금 가지고 가보자. 다행히 비중 자체가 9%니까 우선 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가 7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네. 그게 갑자기 부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동사의 주가는 사실상 점진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거래량도 거의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이슈가 나오면서 거침없이 주가가 올라간 건 좋았습니다만 이후로 주가는 이제 스멀스멀 밀리는 거죠. 섹터 전체로 보면은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지금 흔들리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이 이슈도 특정 시점에 맞추어서 부각이 되면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게 누그러드는 시점에 맞추어서는 역시나 주가가 밀리는 거죠. 기타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지난 7월 19일에 기록한 31,500원 여기까지 돌파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은 애당초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매수 가격 자체가 대단히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은 조금 손절 처리를 하고요. 남은 절반만 조금 가지고 가서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파스 아쉽지만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7265번님께서는 에이직 렌즈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42,200원에 비중 30%입니다. 희망이 없나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방어가 될 수 있는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계좌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블랙먼데이 신저점을 오늘 또 깼거든요. 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죠. 네,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미니 선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미국장에서 프리장이죠. 프리장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빠지면 이렇게 이 선물 지수가 빠집니다. 네. 나스닥 지수를 좀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을 추정하는 거니까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장중에 0.6까지는 빠졌거든요. 그게 반영돼서 오늘 반도체가 빠졌는데 지금 그거 대비해서 0.4가 더 늘어났으니까 본장에서 좀 더 어려울 거고 아마 야간 선물도 따라서 이제 개장하면은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고용이에요. 오늘 고용이 만약에 미국에서 고용이 잘 나온다면. 잘 나온다면 네. 경기 침체를 좀 걷어내주니 네. 그러면은 괜찮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한 대를 더 얻어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침체에 대한 조금의 있어도 이런 어떠한 좀 흐름들만 있어도 정말 막 광기를 일으키듯이 지금 막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쨌든 변화를 봐야 되고 지금 두 가지를 넘어야 되죠.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결국에는 엔캐리예요, 엔캐리. 오늘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물론 오늘은 이제 고용을 봐야 되니까 전강 후약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엔달러 부분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또 분석을 했거든요. 12월에 또 금리나 인상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 그때쯤이면 이제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은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거든요. 그럼 달러 인덱스에 있는 통화 중에서 뭐 세 개는 거의 변화 없으니까 유로화랑 엔화랑 이제 뭐 위안화 이렇게 세 네. 개인데 위안화는 지금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지준율 낮추고 해도 데이터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걔는 세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로화랑 엔화인데 지금 시점에서 엔화가 제일 세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엔화가 세지면 뭐 나와? 또 캐리 트레이드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가 어디서도 영향 많이 받았어요. 기술주에서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분할 매수 들어가기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에이징랜드는 소형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상방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어차피 주가 별로 못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걸 사든지 간에 재미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좀 더 버텨주시고요.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손절을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손절을 하는 게 맞고 비중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축소하신들 오늘 같은 장, 어제 같은 장에서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어느 정도 거의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좀 버티시면서 반등이 나오고 좀 회복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비중 축소하면서 더 좋은데 더 장사 잘 되는데 수급이 쏠리는데 이렇게 옮기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반도체 중소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따라 움직인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ABL 바이오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2,000원에 30% 예, 비중되거든요. 32,000원에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예.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손실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이걸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앞으로 바이오주가 또 괜찮다고 하길래 9월달에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요주로 해서 일단 매수는 했는데 네. 예, 좀 9월에 궁금하네요.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 나왔습니다. 피디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긍정은 한 분 계실 줄 알았거든요. 네. 중립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월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8월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꺾였죠. 그 출발이 누구냐? 바로 이 친구였어요. 8월 마지막 날 시간 내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9월 첫 거래부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조금 위축시킨 첫 기업입니다. 주가도 그 당시에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임상을 스스로 우선은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거 자체가 크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우선은 꽤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증권가에서는 지금 5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끌고 간다면 ABA 바이오는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나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가 지금 조금 흔들립니다. 8월 참 좋았습니다. 8월의 충격을 완전히 제일 먼저 이겨낸 섹터가 제약 바이오였고 그게 9월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게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그 힘 자체를 바로 돌리기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화장품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 그쪽 섹터가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라든지 바이넥스, ABA 바이오 전통적으로 잘 갔던 기업들이 우선 흔들리기 때문에 ABA 바이오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ABL 바이오가 여기에서 바로 또다시 올리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나 중이나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매수하신 분의 매수 가격까지는 저는 그래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중기나 장기적인 투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조금 끌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난 8월 29일에 기록한 38,500원 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홀딩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비중이 40%에다 16만 4천 원입니다. 16만 4천 원이요? 네네. 시청자님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이게 좀, 최근은 아닌데, 그래도 네. 한 달 전서부터 조금씩 사 모으다가, 네. 이제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점 찍었다 생각해서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네. 혹시 LS 일렉트릭으로 수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참, 전력 설비주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체적으로 모든 전문가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락장에서 신용 미수를 갖고 계시면 빨리 터세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신용 미수 갖고 계시다가 깡통 찹니다. 분명 강조 드렸어요. 하락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장이 경기 침체면 완전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시는 거 그거 돈 다 잃을 자신 있으시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락장에 신용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한번 박살났을 때 내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담보 못 메워요. 여기서 지금 계속 반도체 떨어지면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담보 메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금액도 크시잖아요. 절대 못 메웁니다. 저는 절대 못 메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신용을 다 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상담의 거리가 아니에요. 신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하향하고 중장기 평선 다 깨졌다. 이거 업황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시청자님 거 지켜주지 않아요. 다 반대 매매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변압기 산업군 저 되게 좋게 봅니다. 되게 좋게 보고 LS 일렉트릭도 초과합 변압기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 되게 좋다고 봐요. 오히려 떨어지면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서 모아도 돼요. 하지만 신용은 담보 비율이 있고 반대 매매가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마이너스가 돼서 담보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 물량을 팔아봐야 안 떨어져요. 담보 그게. 그래서 정말 엄청 많이 물량을 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되게 세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이거 진짜 시청자님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현금으로 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신용은 다 갚았어요. 아, 네네. 그 신용 미수는 썼다가 바로 갚았고요. 네. 지금은 그냥 현금으로 이걸 매입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일단은 네. 홀딩에 대한 의견 주실 건가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현금이시면은 보유는 하시는데 네. 좀 시간이 네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네.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2배 이상 오르고 그다음에 6달, 7달 쉬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월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지금 이평선이 빠르게 눌리고 있죠. 이 얘기는 즉슨 여기서부터는 주가의 상승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차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뭔가 바뀌려면은 변압기에서 압도적인 좋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초과합 변압기에서 실적 제일 좋은 HD 현대일렉트릭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수주 잔고가 지금 2년 넘게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진짜 잘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호황을 다 못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부분의 변압기들이 지금 다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설이하고 이 캐파가 늘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수출입 데이터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안 좋아지는 게 업황이 안 좋아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부터 만약에 뭐 조금 홀딩 하시고 하시려면은 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이평선이 지금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지금 추세 다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하시고 태우셔야 돼요. 왜냐면 비중이 40%나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산업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중 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대한 아랫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조금 좀 강력하게 물타기가 비중 확대를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하락이 멈추고 좀 전반적으로 업황이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좋은 타점을 좀 잡아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신용은 빠르게 정리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천호님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LS 일렉트릭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아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전화가 안 된 게 그냥 막 네. 애가 탄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시청자님? 저 에코프로 B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지금 15%다 했는데 20%요. 20%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원. 23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쉽게도 오유부정이 나왔습니다. 피비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빠질 만큼 다 빠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계속 지금 코스닥 시총 1, 2위 자리를 지금 알테오젠이랑 다투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열어둬야 될까요? 네, 활짝 열어두시면 됩니다. 음. 최근 한 6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 와 이제 바닥 잡은 거 아닌가 그 매수세를 막 보이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계속해서 밀립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기차 포비아 화재와 관련해서 올라가니까 야 이번에는 정말 다르구나. 거기에 양극재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약간 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와버리니까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밀립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놓여있는 경영 환경 자체가 대단히 나쁘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이행이 되었어야 할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극재 수출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턴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당장은 아닌 듯합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고개를 살짝 드는 그 시점은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손실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기준으로도 52주 신저가가 나왔다는 거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든지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BM까지 좀 냉철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